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요즘에 어떤 제품 쓰는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쭉 사용하면서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메이크업도 팁들도 드릴 수 있으면 가볍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부터 가볍게 좀 닦아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너 패드는 저는 토너 패드를 막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조금만 손만 대도 바로 붉어지는 조금 예민한 피부라서 토너 패드를 그렇게 즐겨 쓰진 않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지금 먼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닦아내기 위해서 이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토너 패드는 메이플 스킨의 당근 토너 패드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토너 패드를 써야 되면 저는 이렇게 부들부들 피부에 자극이 안 가는 토너 패드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가볍게 피부 결 정돈 하면서 먼지도 좀 닦아내고 선크림도 살짝 걷어내고 기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피부는 조금 토너 패드 이런 거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 하시면 토너 패드를 그냥 아침 저녁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토너 패드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각질 정돈 효과와 이 필지를 좀 물리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각질 정돈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은 토너 패드보다는 그냥 토너를 손으로 흡수시키는 게 피부에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피부를 닦아냈고요. 남은 에센스는 두들겨서 흡수도. 이렇게 하면 이제 토너는 안 발라도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에센스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앰플. 이 제품은 지금 한 통 다 쓰고 새 제품을 지금 들고 왔는데, 저는 이 제품을 좀 듬뿍 바르고 그 모델링 팩 요즘에 제가 좀 자주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왜냐면 모델링 팩이 진짜 효과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팩 중에. 근데 최고로 귀찮아요. 그 좋은 효과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좀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모델링 팩 하기 전에 저는 이 앰플을 듬뿍 발라주고 모델링 팩을 해줍니다. 그냥 마스크팩은 수분이 증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팩 시트가 점점 말라가는데, 모델링 팩은 이렇게 촉촉하게 바른 상태에서 가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앰플이 피부에 그냥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모델링 팩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온도도 낮춰주고 피부 진정도 되고, 그래서 이 앰플을 발랐을 때 진정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됩니다. 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잡티 제거를 해가지고 아직 피부가 회복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또 닥터자르트 이 시카라인이, 시카페어가 또 원조 아니겠습니까? 색깔도 약간 초록색, 약간 치유되는 것 같죠? 남성분들은 보통 이 손에 힘이 좋기 때문에 스킨케어 바를 때도 손에 힘이 들어가요. 막 급하게 바르고 또 대충 바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굴에 좀 자극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식적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손에 힘을 빼줘야 돼요. 손에 힘을 빼고 약간 손목에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그냥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 아니야, 힘을 쫙 빼요. 그 손목만 움직여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피부에 자극이 덜 갑니다. 선크림, 테이지의 카밍 선크림. 이 제품은 제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는 그 선크림인데, 이 사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촉촉함,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질감, 텍스처, 그리고 발랐을 때 마무리감도 촉촉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막 이렇게까지 번들거리진 않아요. 이 테이지가 성분이 되게 좋거든요. 편백수가 메인인데 향도 약간 그 편백향이 나면서 되게 좋아요. 좀 편안한 느낌? 선크림은 최대한 좀 많이 바르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발라버리면 아무리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이라도 한 번에 흡수가 잘 안 돼서 막 피부에 겉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얼굴 전체를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목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은 주름 관리를 꾸준히 하시지만 목은 보통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속이기 힘든 게 바로 목주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목주름도 관리를 해주시면 나이를 좀 속이실 수 있다. 오늘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멘트를 할게요. 끊지 않고 쭉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는 동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목 바르는 동안 얼굴에 다시 자외선 많이 받는 부위가 여러 데 돌출된 부위들, 광대, 이마, 코 등,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를 가거나 이러면 뻘개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만 조금씩 더 발라줘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흡수도 겉돌지 않게 시키실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했을 때 나는 좀 메이크업만 하면 턱 끝에 이렇게 때처럼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스킨케어부터 바를 때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턱 끝까지만 바르고 끝. 에센스나 크림도 여기까지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 남은 양들이 싹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랑 만나게 되면 때처럼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턱 끝에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은 여기를 항상 쓸어주셔야 됩니다. 턱 밑에까지. 자, 이렇게 기초 단계는 끝이에요.
저는 이제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라서 적당한 보습력,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마무리감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데 저와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제품들 그냥 쭉 따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션은 제가 에스쁘아만 여태까지 진짜 주구장창 써오다가 요즘에 이제 또 새롭게 빠져있는 그런 쿠션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얼 폼앤 베러톤 커버 쿠션입니다. 요즘 이제 맨즈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쓸 쿠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밝은 호수까지밖에 안 만들어요. 보통 맥시멈이 23호까지더라고요. 근데 남자 피부에서 23호 쓰시면 굉장히 밝은 편이거든요. 이제 저도 25호를 딱 쓰는데 보통 25호가 가장 대중적일 거예요, 남성분들한테는. 근데 25호 쿠션을 제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25호 쿠션 쫙 괜찮은 거 모아가지고 리뷰하고 한번 순위나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22호 라이트 베이지예요. 여기 22호는 다른 브랜드의 25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컬러니까 보통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22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퍼프는 또 에스쁘아입니다.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가지고 에스쁘아 쿠션 퍼프를 지금 같이 써봤는데 이게 진짜 어떤 쿠션을 쓰든 진짜 좋아요, 퍼프가. 자, 바를 때는 저는 보통 밀어서 발라요. 왜냐면 피부를 좀 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바르면 좀 많이 바르긴 했는데 밀어서 발라주면 훨씬 피부가 얇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많이 묻었을 때는 반대쪽에도 이렇게 묻혀줘요. 근데 내 피부는 진짜 요철이 많다, 나는 각질도 많고 모공도 넓고 오돌토돌한 그런 요철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어 바르면 각질이 일어나거나 모공 사이에 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밀어 바르는 거 피해 주셔야 되고, 넓은 면적은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시고, 저도 이 모공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막 밀지 않아요. 콧볼 막 이런 데 모공 넓잖아요. 이런 데는 자칫하다가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서 발라줍니다. 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지금 한 번 찍은 걸로 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퍼프에 이제 머금고 있는 양이 얼마 없을 때 마지막에 눈두덩이나 눈썹 가볍게 쓸어줘요. 스쳐서 지나간다. 이런 데 막 두껍게 발리잖아요. 막 인중 밑에.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냥 메이크업 했다는 티가 확 나요. 턱라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컬러 차이가 나겠죠. 이거를 아래쪽으로만 쓸어줍니다. 여기에 경계가 생기지 않겠구만,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내 피부톤이 조금 뭐 노랗거나 너무 붉어가지고 바르면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은 여기는 그냥 톤업 선크림 같은 거 바르세요. 이 쿠션 바르지 말고.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커버가 좀 덜 된 곳이 있다, 그냥 놔둬도 돼요. 나는 좀 더 중요한 자리라서 좀 더 깔끔하게 피부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 조금씩만 묻혀요. 이제 끝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더 커버를 해줘요. 여기 붉은기, 그리고 여기 부분이 칙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또 해주고, 여기도 약간 거무튀튀하죠? 가볍게.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남자 메이크업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어느 정도 잡티가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잡티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욕심이 나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는 잘 못 알아채는데 나가서 자연광에서 딱 보죠? 메이크업이 가끔씩 두꺼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항상 좀 덜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티가 또 안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쿠션 바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입술 윗부분 이런데 끄니까 지금 약간 파운데이션이 묻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닦아주고, 그럼 여기 경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턱턱턱해서 마무리.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눈썹은 제가 이제 그릴 거라서 안 닦는데, 만약에 눈썹 안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물티슈 말고 그냥 마른 티슈로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 조금 더 선명도가 높아지면서 삐끗한 느낌이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눈썹 문신 하신 분들은 눈썹 안 그리잖아요, 잘.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쿠션을 발라버리죠. 눈썹 문신은 살이 있기 때문에 회색빛으로 바뀌거나 좀 탁해지면서 컬러가 안 예뻐져요. 항상 눈썹에 이렇게 쿠션 바르고 여기 닦아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저는 쿠션을 하나 더 바를 거예요. 이거 컬러만 좀 더 어두운 컬러입니다. 이거는 25호 딥베이지인데 약간 이런 컬러예요. 되게 어두운 컬러. 이거는 쉐딩. 여기 턱 끝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발라줍니다.
어두운 컬러의 쿠션으로 쉐딩을 해주시면 그런 턱 라인, 잡티까지 좀 더 깨끗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귀찮으시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파우더를 갈 건데 파우더는 비레디 파우더입니다. 만졌을 때 되게 미끈미끈해야 되다거나 되게 고와가지고 이런 파우더가 약간 텁텁하지도 않고 얼굴에 발랐을 때 그 파우더 잘못 쓰면 텁텁해지면서 피부에 생기도 없어 보이고 뭔가 건조해 보이고 탁해 보이고 좀 아파 보이는 그런 종류의 파우더들이 있거든요. 고운 가루의 파우더를 써주시면 그런 텁텁한 느낌 전혀 안 들고 그냥 촉촉한 지금 약간 이런 유분기만 살짝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크업도 훨씬 오래가요. 브러쉬로 파우더를 충분히 묻혀주고 항상 주의할 점은 파우더를 이 상태로 바르면 안 돼요. 항상 브러쉬 안쪽에다가 파우더를 골고루 넣어준 다음에 한번 털어주고 진짜 힘 빼고 그냥 가볍게 스치듯이 눈썹도 유분기를 없애주시고 자 그러면 이마가 되게 보송하면서 텁텁한 느낌은 없이 그냥 매끈해 보이죠 피부가. 지금 여기도 광이 조금 많죠? 여기 코 주변은 또 정말 메이크업이 잘 들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볍게 눌러주면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눈두덩이도 한번 쓸어주고 여기 특히 지금 제가 누른 데 있죠? 여기부터 팔자주름까지 파우더 꼭 터치해주시고 팔자주름에서 광이 나면 여기 팔자주름이 더 부각이 돼 보입니다. 이 팔자주름 주변은 광을 없애주시는 게 여기가 약간 플랫해 보여서 주름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모공이 넓기 때문에 항상 파우더를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모공이 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부 표현은 끝입니다. 순간 이거 제 옷이 원래 이런 무늬거든요. 파우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순간. 자, 눈썹 좀 신기하죠? 이거는 치페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받은 브로우 제품인데 엄청 슬림해요. 근데 브로우 이렇게 길면 안 들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어서 휴대하기 용이하게끔 만든 제품이고 전 처음에 이거 눈썹 균형 맞추라고 이렇게 접히는 줄 알았어요. 발색력은 막 카드 타입처럼 엄청 은은한 제품은 아닌데 또 너무 발색력이 좋아서 그리기 힘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한 발색이 올라와서 그리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눈썹을 그릴 때는 저는 전체 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어 보이는 데들이 있죠. 막 이렇게 구멍 나 보이는 데들 그런 데를 먼저 터치를 해줘요. 그릴 때 이건 초보자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눈썹이 나는 방향을 잘 보시면 흐름이 앞머리는 아래에서 위로 나고 점점 사선으로 눕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사선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요, 눈썹이. 내가 그릴 때에도 그 결의 흐름을 따라 그려주시면 훨씬 눈썹을 잘 그리실 수 있어요. 눈썹 그리는 게 사실 좀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에이든라인으로 방문해 주시면 아주 예쁜 눈썹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만 채워도 훨씬 깔끔하죠? 근데 저는 여기 약간 아래 부분이 조금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줄게요. 이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멀면 좀 이목구비가 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좁을수록 뭔가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데 그걸 좀 좁게 만들려고 여기 아랫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그냥 난 것처럼 한 올 한 올 그려줍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조금 더 내려서 그래요. 앞머리 끝에 쪽은 마지막 손가락으로 싹 풀어주면 노즈 쉐딩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네, 눈썹까지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했을 때는 컬러 립밤을 좀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컬러를 좀 자연스러운 걸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 컬러 립밤 중에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거 비레디 거. 베레디가 이제 컬러 립밤이 기존에 있었는데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 촉촉함도 좀 더 올라갔고 컬러감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코스는 좀 내추럴한 거랑 좀 화사한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술에 혈색까지 주면서 메이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메이크업을 했더니 이제 헤어가 좀 별로네요. 그럼 헤어까지 살짝 가볍게 세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자, 메이크업이랑 헤어 처음이랑 많이 다르죠? 네, 남자도 이렇게 머리빨, 메이크업빨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루밍 하실 때 오늘 영상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